안녕하세요. 소리네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저는 추위보다 더위에 약한 편인데 요즘 열심히 녹아내리는 중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요. 글배우 작가님의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했다 라는 책입니다. 글배우 작가님의 글은 제게 유독 읽을 때마다 제 얘기처럼 다른 책들보다 더 깊이 이해가 가고 마음이 쓰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는 이번에도 그렇더라고요. 나 자신의 감정의 무딘 모습에 공감할 수 있었고 요즘 많이 하게 되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가장 처음에 나와 있는 글부터 읽어볼게요. 주위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괜찮은 척 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괜찮은 척 했습니다. 혼자가 될까봐 괜찮은 척 했습니다. 슬픔을 받아들이기 싫어 괜찮은 척 했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 괜찮은 척 했습니다. 마음을 기댈 곳 없는 사람은 자주 괜찮은 척을 합니다. 자신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장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을 잘 쉬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늘 노력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힘들지 않아 보이지만 무엇이든 잘 해내는 것처럼 괜찮은 척 보이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다 보면 마음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주어진 삶을 노력하며 계속 열심히 살아가지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다 느껴지지 않을 때 마음은 자주 불안해집니다. 이제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은 것 같은 마음, 어떻게 해야 행복할지 모르겠는 마음, 그 속에서 공허함과 외로움을 만나게 됩니다. 괜찮은 척하는 사람은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때 힘을 빼고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쉴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많은 순간을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다면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책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남들은 모르고 혼자 힘들어했던 괜찮지 않았던 나의 마음을 알아주어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바꿔주길 바랍니다. 지금은 다가오지 않은 날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을 겁니다. 걱정했던 비는 그치고 내일은 기다렸던 꽃이 필 겁니다. 다음 글은 사랑하면 서운함이 생긴다 라는 글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아무리 사랑해도 40년을 함께 살다 보니 서운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았다. 무엇이 가장 서운하셨는지. 상대방을 정말 사랑한다면 너무 바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다 보면 어떤 일로 인해 바쁜 시기가 있겠지만 늘 바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바쁜 사람이 된다면 혼자 남은 사람은 결국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혼자도 좋지만 사랑한다면 함께 있을 때 너무나 행복하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일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쌓는 추억의 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던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너무나 짧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서운한 걸 말하라고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바빠야 할 때도 있어요. 내 꿈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는 나의 성장을 위해서. 그때는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 시간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면 정말 힘이 나거든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부분을 이해해주지 않고 서운해하거나 불안해한다면 같이 불안해지고 결국은 바빠야 할 시기에 바쁘지 못하고 개인이 원하는 삶을 놓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시간이 지나 기다려주지 못한, 이해해주지 못한, 믿어주지 못한 상대방에게 화가 나요. 꼭 상대방의 탓이라고 볼 순 없지만 현재의 내 모습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 우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탓을 돌리기도 하거든요. 그럼 아무리 좋았던 추억이 많아도 안 좋은 기억들이 더 많이 떠올라서 상대가 미워질 수 있어요.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 서운한 게 있다면 꼭 말하면 좋겠어요.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분명 들어요. 아, 우린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맞아요. 처음엔 좋은 모습만을 보여 깨닫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해요.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두려워하거나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대화를 할 수 없어요. 대화를 할 수 없다면 깊은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만남도 중요하지만 대화도 중요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돌이켜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봄도 지나가고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도 지나가고 겨울도 지나가고 어느새 여름이 왔네요.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게 없다는데 한 사람과 변하지 않고 수많은 계절을 함께 지나올 수 있다는 게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있다면 아름다운 사랑 하길 바라요.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억이 주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다음 글은 당신이 외롭다는 증거입니다. 더 잘해주지 못한 사람들이 떠오른다. 무엇을 해도 딱히 즐겁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는 귀찮고 현재의 일상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지금 몸과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는 느낌보다는 몸과 마음이 무겁다는 표현에 더 가깝다. 뭐라도 하고 싶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외로움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잘 지내던 일상에서 또는 소중했던 사람과의 이별에서 새롭고 유익한 것을 해보고 싶지만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을 때도. 외로움은 사람을 무채색으로 만듭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지 모르겠고 별로 맛있는 걸 먹고 싶지도 않아집니다. 좋아하는 것을 해도 즐겁고 좋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감정의 색이 무채색으로 변하면 주위에서 나와 다르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과 다른 나의 모습에서 또 한 번 외로움을 느낍니다. 외롭다고 무리해서 새로운 것을 계속 해봄으로써 외로움을 잊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잠시 외로움이 사라질진 몰라도
외로움은 다시 찾아오고 몸과 마음은 지치게 됩니다. 외롭다면 내가 혼자서 너무 멀리 온 것입니다. 혼자 일만 너무 열심히 하느라, 혼자 어떤 성과를 내느라,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오느라,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날들이. 그럴 때는 천천히 다시 익숙했던 장소, 익숙했던 사람, 익숙했던 무엇으로 돌아가 보길 추천합니다. 익숙했던 곳에서 무리하지 않고 외로움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글은 무기력한 하루입니다. 무기력해진 딸에게 엄마는 말했다. 인생은 기니까 오늘 하루쯤은 무기력해져도 괜찮아. 내일도 무기력하고 모레도 무기력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네가 생각하고 예측하는 것보다 미래는 훨씬 더 다르며 다양한 일들이 펼쳐져 있거든. 네가 지금 무기력한 이유는 지금의 상황과 미래의 상황이 같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야. 지금 재미없는 인생이 미래에도 재미없게 똑같이 펼쳐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야. 지금 네가 힘든 건 오늘의 무기력함이 아니라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삶의 전체에 대한 무기력함으로 힘들어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단다. 어느 날도 똑같지 않아. 그러니 오늘 무기력해도 괜찮아. 삶을 살아가다 무기력해졌다면 아마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쓰고 난 뒤일 거야. 예를 들어 열심히 무언가에 도전해봤다가 잘 안 되었거나 열심히 노력한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열심히 고민한 일이 잘 풀리지 않았거나 그렇게 있는 힘을 다 쓰고 나면 새로운 힘이 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멈춰서 생각할 수 있게 무기력함이 찾아오기에 지금 무기력하다고 네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나중에 멋지게 쓰여질 날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엄마는 20대, 30대가 가장 무기력했어. 마음처럼 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 어느 날 생각이 들었어. 내가 너무 조급한 마음에, 잘 해야 된다는 마음에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해결하려고 했구나. 너무 많은 것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했구나. 젊은 날은 그래.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하니 많은 것을 더 빨리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생각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과 노력을 하게 돼. 그리고 빨리 지치게 되지. 목표를 줄이고 너무 잘하려는 마음에 힘을 빼니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할 수 있는 만큼 하나씩 도전하고 이루어 나갔어. 조급함을 빼니 내가 편안한 속도가 보이더라고. 늦지 않았어. 아무도 너를 뭐라고 하지 않는단다. 아무도 너를 뭐라고 하지 않는단다. 네가 너를 너무 나무라지만 않으면 돼. 네가 너를 너무 나무라면 목표까지 가기도 전에 마음이 힘들어 포기하게 될지도 몰라. 그럼 더 많은 후회를 하게 돼.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니 1등이 아니어도 좋고 2등이 아니어도 좋다. 너의 속도를 찾았으면 좋겠어. 지금 무기력하다면 지금은 속도를 조금 줄이면 되는 거야. 젊음이 좋은 건 빨리 지치기도 하지만 그만큼 감정과 마음이 빨리 회복되기도 하니까.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오늘은 무기력해져도 괜찮아. 오늘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에 취해 가벼운 술에 취해 앞으로를 천천히 계획해봐도
좋을 것 같아. 벌써 마지막 글이네요. 오늘의 마지막 글. 우리의 행복은 자유에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난 얼음물을 좋아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주 추운 겨울이 와서 몸이 추워지면 얼음물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지금 얼음물이 행복이 아니라 너무나 추운 지금은 얼음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걷는 걸 싫어해 라는 사람도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연인과 아름다운 길을 걷게 된다면 걷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됩니다. 우리의 행복을 정확히 얘기하자면 무엇을 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그때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자유입니다. 우린 자유로울 때 행복을 느낍니다. 반대로 자유로울 수 없을 때 불행하다는 생각을 자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화하기 싫은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계속 대화를 해야 할 때 대화를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고 느끼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일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을 해야 할 때 자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행하다 느끼게 됩니다. 더욱 간단한 예로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먹을 때 먹는 자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행하다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해서 하는 자유가 있다면 남들이 보기에 힘들어 보여도 나는 행복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추운 날씨에 내가 원해서 아주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 내가 원해서 아주 멀리 있는 여자친구를 보러 가는 사람 등 다행히 자유로운 삶은 누구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누구나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또한 있습니다. 타인을 괴롭히지 않는 선에서. 그러나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 난 남들과 같아야 해. 남들의 어떤 모습보다 뒤처지거나 다르면 안 돼. 그럼 인생을 잘못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당신은 당신다울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둘째, 과거의 누구 때문에 또는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야 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또한 당신의 현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의 생각에 갇혀 당신의 현재를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셋째, 나는 해도 안 될 거야. 난 늦었어. 내가 되겠어? 라는 생각. 당신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는 생각과 습관은 당신의 자유를 막습니다. 그럼 당신은 아주 큰 땅에 아주 작은 동그라미 하나를 그린 채 스스로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계속 그곳에서만 살아가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자유는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허락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금 선택에서 결정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 순 없지만 내가 오랫동안 자유가 없어 불행하다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까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다면 지금은 그동안 선택하지 못했던 내 자유를 선택해보면 좋겠습니다. 삶의 방향을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때는 당신의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글배우 작가님의 글은 뭔가 제게 되게 묘한 느낌을 줘요. 이건 내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공감하고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그렇더라고요. 특히나 첫 번째 읽었던 글에 나온 글이 뒷부분에 적혀 있어요. 마음을 기댈 곳 없는 사람은 자주 괜찮은 척합니다. 자신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괜찮은 척합니다.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자신이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다 보면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버려요. 지금 내 마음은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아, 이게 괜찮지 않은 거였구나 라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에는 감정을 되게 솔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이긴 한데 그 전에는 되게 스스로에게도 좀 최면을 걸었던 것 같아요. 아, 괜찮아. 괜찮지. 사실 지금도 조금 그런 모습이 있긴 해요. 제가 옛날부터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도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뭔가 어릴 때에도 아이들이 넘어지면 누군가가 가서 어머, 아가 괜찮니? 이러면서 막 괜찮아? 많이 아파? 이런 걸 물어보면 더 눈물을 보이고 크게 울고 이런 걸 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자신이 뭔가 투정을 부리고 울고 떼써도 받아줄 사람이 있다고 느낄 때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이런 생각을 누구에게 말해도 될까? 라는 판단을 하면서 내가 괜찮지 않을 때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괜찮지 않다라고 꺼내지 못하고 그냥 닫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에 솔직하게 힘들거나 지쳤을 때 나 힘들어, 나 지쳤어 라는 얘기를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조금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어떤 글로 다가갔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반짝이는 하루 되길 응원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고요. 오늘도 제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